안녕하세요. 최재식입니다. 은퇴 변화관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퇴직 준비는 자기 개발을 하고 장벽을 제거하자, 이런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는 잊어야 되겠습니다. 꿈을 향한 자기 개발, 호돈의 큰바위 얼굴 얘기를 아시죠? 이 골짜기 마을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날 텐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큰바위 얼굴 닮아가게 된단다. 어니스트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하면서 큰바위 얼굴을 만나기를 계속 갈망을 했죠. 세월이 흘러 어니스트는 백발의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현명한 생각이 머릿속에 깃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연설을 하는 어니스트와 큰바위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던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예언이 실현되었다.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니스트는 평생 동안 큰바위 얼굴을 가슴 속에 새기고 갈망하면서 정진한 결과 결국 자기를 통해서 큰바위 얼굴을 만나게 되는 비전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자, 고상한 비전 하나 생각해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전 달성을 위한 지렛대,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리스 시대 천재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 원리를 발견하고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지름목을 날 자리만 준다면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개발은 비전을 달성하게 해주는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긴 지렛대를 마련해야 되죠. 인간의 한계죠. 이런 수단 매체를 왜 우리가 도구를 새롭게 생각하고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인간 능력의 한계죠. 그래서 비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어떤 이런 도구, 수단 매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충분한 변화 에너지 충전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주선이 지구 중력을 넘어서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우주선을 밀고 있는 로켓이 엄청난 에너지를 분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은퇴 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변화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퇴 준비를 위한 자기 개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 그리고 몸으로 익히는 자기 개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근처에 텃밭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낭만만 쫓아가다가는 실패할 수 있죠. 자, 비전을 내재화하라. 자기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비전을 내재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네요. 비전 속에 푹 빠져들어야 열정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 짐 캐리 얘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영화 배우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온 짐 캐리는 중고차에서 잠을 자고 세수는 호텔 화장실에서 하는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리우드 뒤산에 올라가서 내가 5년 후에는 나에게 출연료 $10,000,000를 지급하겠다 하고 빈 수표에다가 자기가 그걸 적어서 서명을 해서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정확하게 더맨 더머 $700,000,000, 배트맨 $10,000,000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전이라는 화폭 채우기, 은퇴 후에 꿈꾸는 삶을 준비해 나가려면 비전이라는 화폭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자기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나뭇가지와 꽃그림자로 가득 채운 캔버스 구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채워지듯이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캔버스의 포트폴리오 변화만큼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비전이라는 길잡이별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가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논리가 아닌 직관으로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려보자. 그러면 차츰 노후를 위한 자기 개발이 완성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네오텐이라는 추진 동력, 네오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유형성숙이라는 말인데 어른이 되었어도 호기심, 유의성, 낙천성, 경이감, 독창성, 웃음 이런 눈물 같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은 네오텐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은 모든 것을 지배를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이루어지고 마음을 닫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비전 앞으로 다가가기 위한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부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노년 파산, 소득 없이 빚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노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아니면 자식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분명히 좋은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빚이 있다면 고정소득에 있는 퇴직 전에 청산을 해야 되고 은퇴가 다가오면 새로운 부채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조금 찔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은퇴가 다가올수록 위험 회피를 해야 되고 빚내서 뭘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당, 모기지라고 하죠. 이 단어는 죽음과의 서약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무소득 크레바스 뛰어넘기.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모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죠. 그런데 실질 퇴직 연령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퇴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게는 10년 아니면 몇 년 정도 소득 공백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런 균열의 절벽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교직업 또는 개인연금, 그 다음에 임대소득 등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치킨공화국, 커피숍이나 음식점 천국이 된 것은 그것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손쉽게 준비 없이 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쉽게 열 수 있는 만큼 쉽게 닫는 게 현실이죠. 자, 일시금이 아닌 연금 선택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제도에 가입하면 일시금 선택을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가야 되죠. 그런데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내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평균 수명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금을 한 7년 정도만
받으면 이 연금의 원리금하고 일시금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통상 7년은 더 살죠. 한 20, 30년 더 사니까.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한 서너 배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여생을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살려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나오는 연금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 개혁. 계속 연금 개혁을 해서 연금을 줄인다고 하니까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버리고 말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을 왜 하겠습니까? 연금 개혁은 개혁을 해서 연금을 푼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니까. 연금 개혁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일시금을 받아버리는 것은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자, 이제는 은퇴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과거의 방법과 특성을 끝내는 이런 마음의 전환은 과거의 실체와 변화 이전에 가졌던 어떤 정체성을 버리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의식,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에 갇혀서 방에서 뒹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와 함께 그 지위와 자존심도 함께 은퇴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죠. 과거에 대한 집착은 새로운 진전을 가로막습니다. 부디 자기 자신의 아집으로 아름다운 인생 후반을 망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현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은퇴 후의 세상도 살만하다고 합니다. 동의를 하세요? 자, 그리고 심리적 전환의 중간 단계 관리. 은퇴라는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내적인 심리적인 전환은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적응하는 것 같아도 이 속으로는 새로움도 낡음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한동안 갈등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끝내기와 새로운 시작의 중간 단계에서 사람들의 불안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또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고 방향감을 잃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고통스럽더라도 중간 단계, 이거는 원하는 상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단계이며 전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옛 직함 버리기. 옛날 화려했어도 은퇴 후 명하면 옛 직함 넣지 마세요. 너무 명령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직이 화려했던 사람일수록 은퇴한 뒤에 명함에 전 뭐뭐라고 이렇게 과거직함을 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새로운 어떤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현직을 써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과 나리꽃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인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저 노인은 인생 다 살았는데 뭐가 저렇게 즐거운 것일까? 목을 쭉 뺀 나리꽃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예쁜 나리꽃이구나. 그래, 왜 불렀니? 그러니까 나리꽃이,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저는 이제 곧
시대를 버릴 것을 생각을 하면 슬퍼 죽겠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노인은 나릴 곳을 향해서 방긋 미소를 지어주고는 조금 전처럼 지팡이로 박자를 맞추면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유이 모퉁이를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죠. 내가 왕년에 한 2,000명 거느린 기관의 기관장이었는데, 내가 학교 교장할 때 애들이 나를 참 많이 따랐지. 그런데 걔들이 지금 커서 회장도 하고 장관도 해.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돌아갈 수 없는 과거는 과거인 채로 잊어버려라. 미래를 응시해야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2막에서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 과거의 어떤 직함보다는, 전 뭐라는 것보다는 현재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직함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